얘들아 이제 드디어 적분으로 넘어옵니다. 자, 적분, 미분의 역연산 적분, 미분의 역연산 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발생적으로는 사실 적분의 종류는 두 개가 있거든. 부정적분이라는 녀석과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정적분을 이제 부정적분이랑 연결해서 그냥 정의를 바꿔버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어쨌든 정적분의 의미로서의 그 넓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 발생적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해주면, 자, 원래 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의 역연산이 있었어. 미분의 역연산이 있었어. 자, 이 미분의 역연산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은 미분의 역연산이었어. 얘는 적분이 아니었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었어. 미분이 있었고 미분의 역연산이 있었어. 그리고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자,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미분이라는 건 변화율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미분이라고 불러요. 변화율을 구하는 행위고,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넓이를 구하는 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합니다. 자, 요런 넓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도형들의 넓이. 원의 넓이는 원의 공식 쓰면 되고, 원의 넓이 공식 쓰면 되고, 직사각형,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런 녀석들은 다 그냥 넓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넓이 공식을 대입할 수 없는 녀석들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녀석과 정적분이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통해서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정적분이라는 연산이, 넓이를 구하는 연산이 미분의 역연산, 변화율을 구하는 연산에 역을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알게 돼서 이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곳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게 되냐면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적분을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역사 발생적으로 그냥 설명을 했는데, 교과서적인 정의로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정적분이라 하면 미분의 역연산을 의미하는 거야. 미분의 역연산. 무슨 소리냐면 이런 녀석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한대. 뭐냐면 f 프라임 라지 fx를 부정적분이라 정의한대.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한대.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언제 뭐를 만족했을 때 라지 fx라는 녀석을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만들어지면, 이 라지 fx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스몰 fx의 미분하기 전 상태 아니냐? 그치? 스몰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라지 f 프라임 x지. 그치? 라지 fx라는 녀석은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는 녀석이잖아. 그치? 라지 fx라는 녀석은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는 녀석이라고. 다시 말하면 라지 fx는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맞잖아. 얘가 스몰 fx인 거잖아.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상태 라지 fx 맞잖아. 얘가 스몰 fx라며.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상태 맞잖아. 미분하기 전 상태, 미분을 떼어버린 상태, 미분하기 전 상태가 라지 fx잖아. 다시 말하면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상태, 뭔진 모르겠어.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상태가 뭔진 모르겠어. 그런데 그 녀석이 알고 봤더니 라지 fx래. 그럼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분명 스몰 fx는 라지 fx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녀석이니까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 아니냐? 그렇잖아. 라지 fx라는 녀석이 있어서 얘를 미분하면 이 녀석의 도함수가 태어나는 거잖아. 그 녀석을 스몰 fx라고 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은 라지 fx의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그치? 이 녀석은 스몰 fx,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라지 fx의 도함수가 되는 거고,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사실 이 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어진 식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야.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 스몰 fx를 기준으로 보면 이 식 하나가 툭 지어졌을 때 물론 이 식을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식은 사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식이라고. 이 식은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또 이 식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하기로 정의하기로 했잖아.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만족시키면 요 녀석 라지 fx는 미분에서 스몰 fx가 나오니까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요렇게 이름 붙일 수 있고. 이거 헷갈립니다. 좀 헷갈리지? 그리고 스몰 fx라는 녀석은 라지 fx를 미분해서 얻은 함수, 도함수잖아.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요 식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분에서는 도함수로 해석했다면 적분에서는 부정적분으로 해석하면 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식을 같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연산이라 합니다. 역연산. 왜냐면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온 거잖아. 그치? 지금 우리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를 찾는 행위를 한 거였었어. 미분법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의하기로 미분되기 전 상태 스몰 fx의 미분되기 전 상태를 정의했다고. 지금 우리가 도함수를 정의했지. 도함수를 구하려고 도함수를 정의했지. 그치?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도함수가 만들어진다. 정했잖아. 그치? 이것처럼 얘도 정의를 한 거야. 부정적분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리고 이제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적분으로 소개할 겁니다.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으로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스몰 fx 미분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라지 fx의 미분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미분되기 전 상태를 구하는 부정적분, 미분된 함수의 도함수의 부정적분, 미분된 함수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적분한다라고 부를 거야. 미분의 역연산. 그래서 역연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처음에는 좀 헷갈립니다. 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식을 보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고 라지 g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야. 이거 똑같이 라지 fx도 그리고 라지 gx도 둘 다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 해볼게. 부정적분. 그럼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같은 함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렇지 않아 얘들아? 봐봐. 라지 fx도 미분하면 스몰 fx 나오고 라지 gx도 미분하면 스몰 fx 나오잖아. fx끼리 같으니까 라지 f 프라임 x랑 라지 g 프라임 x가 같으니까 미분된 녀석끼리 같으니까 라지 fx랑 라지 gx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같지 않습니다. 자, 미분이 같다고 해서 원시함수도 같다. 얘네들은 원시함수 부정적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원시함수라는 그 단어를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 원시함수 부정적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정적분이라는 단어, 원시함수라는 단어 똑같은 함수입니다. 미분되기 전 상태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원시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같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없어. 그럼 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미분된 함수끼리 같으면 도함수가 같으면 원래 함수끼리 정확하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상수함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상수함수만큼의 차이를 이렇게 더해주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함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수함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보도록 할게요.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함부로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지금 도함수가 같잖아. 라지 fx의 도함수와 라지 gx의 도함수가 같잖아.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원시함수, 부정적분, 원래 함수들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요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다고. 원시함수들 사이에 상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고. 원시함수들 사이에 부정적분들 사이에 상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 부정적분들 사이에 상수함수만큼의 차이를 무시하면 두 개가 같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분들 사이에는 항상 상수함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증명 한번 해볼게. 자, 얘네들끼리 같대. 그럼 분명
G'X와 F'X 요 녀석 요게 0이 되는 거지.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미분 차에 의해서 이렇게 미분을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럼 묶어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차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함수의 미분이 0이 된대. 그럼 그런 함수는 상수함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증명했었잖아. 그치? 이거 언제 증명했냐면 그 시간 남을 때 해보라는 거에서 증명했었거든요. 지금 잠깐 시간 내서 그거 보고 와도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미분해서 0이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밖에 없어. 미분해서 0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 미분하면 0 되지. 미분해서 0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얘가 넘어가면 gx라는 녀석은 그 정리를 여기다 써먹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미분한 함수끼리 같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요 식을 다시 써보면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도함수끼리 같으면 라지 fx랑 라지 x라 라지 gx라는 두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들의 도함수가 같다면 그 녀석들은 상수함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함수의 차이는 상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분을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럼 얘들아, 그럼 이제 드는 의문이 있어. 선생님, 그럼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어떤 녀석인지 몰랐는데 미분에서 스몰 fx가 나오는 이 라지 fx라는 한 부정적분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분은 하나가 아닌 거네요. 그럼 선생님. 왜냐면 이 녀석도 다 미분하면 얘네들은 다 미분하면 이 녀석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녀석의 역연사는 적분은 하나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자, 분명 미분하면 하나의 함수가 나오긴 하지만 미분의 역연산을 취해주면 하나의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대상이 나옵니다. 라지 fx 플러스 0부터 시작해서 라지 fx 플러스 루트 2 어떤 상수를 더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거잖아. 우리 미분한다는 건 이렇게 프라임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분하면 라지 fx를 미분할 거야. 그럼 프라임 붙이면 되는 거잖아. 스몰 fx 미분하면 프라임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라지 fx가 아니라 그럼 부정적분한다는 걸 어떻게 연산해야 될까? 지금 라지 fx를 미분하면 라지 fx에 프라임을 붙이면 스몰 fx가 이렇게 된다며. 그럼 여기에다가도 어떤 기호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도 부정적분하고 싶어. 선생님이 적분하고 싶어. 부정적분을 구하는 연산을 적분한다 라고 하는데 적분하고 싶어. 그럼 어떤 연산을 붙이면 되냐면 인테그랄 dx라는 요런 기호를 붙이면 됩니다. 이건 항상 쌍으로 갑니다.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까진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건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한다는 의미, 정적분으로 가면 얘는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적분으로 갔을 때 dx는 가로 길이는 아닌데 거의 점에 가까운 가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아직은 그냥 그래서 이거는 세트로 놀아야 돼. 이거 세트로 놀아야 돼. 그냥 인테그랄 fx만 쓰면 안 됩니다. fx dx만 쓰면 안 됩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dx? 미분에서 dy dx 보이지 않았냐? 그럼 f'x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여기에서의 dx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극한을 그렇게 심화해서 다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테그랄을 쪼개서 다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세트로 놉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따로 볼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연산을 하는 거라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가 아니야. 봐봐. 그럼 선생님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그런데 그럼 이 녀석은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기호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얘는 라지 fx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라지 fx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라지 fx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대상들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얘는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고. 무수히 많은 함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지 fx 플러스 c라 표현하는데 요렇게 표현하고 끝나면 안 돼. 요렇게 표현해버리면 이 부정적분이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잖아. 무수히 많은 녀석들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c를 적분상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c를 적분상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요 녀석이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오류가 생기거든. 하나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무수히 많은 대상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이지. 그래서 단시는 적분상수 이렇게 이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올바른 부정적분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식과 이 식을 봤을 때 이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이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왜냐면 지금 부정적분을 정의한 거잖아, 그치? 요식을 만족시켰을 때 라지 fx를 부정적분이라 했잖아, 그치? 요식을 만족시켰을 때, 요식은 아직 설명 안 했다, 그치? 어쨌든 요식을 만족시키는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 하고 한 부정적분이라 하고 그러면 그 한 부정적분을 설명했네. 어쨌든 한 부정적분이라 하고 이렇게 한 부정적분을 알았을 때 라지 fx가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라는 뜻이지. 라지 fx가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었을 때 스몰 fx의 모든 부정적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부정적분에다가 플러스 적분상수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분상수는 모든 값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지. 0도 됐다, 1도 됐다, 2도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적분을 표현하기 위한 상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스몰 fx를 적분하면 부정적분이 표현되면 되겠지. 그럼 부정적분은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면 라지 fx 라지 f'x는 스몰 fx라는 식이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식이 주어졌다면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 단시는 적분상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번거로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스몰 fx를 적분하면 부정적분이 되겠지. 그 부정적분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인테그랄 fx dx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이 부정적분이라는 뜻은 뭐였냐면 얘들아, 부정적분은 미분해서 스몰 fx가 된다는 함수 아니었냐? 부정적분의 뜻, 얘가 지금 부정적분이라고. 부정적분의 뜻은 미분해서 스몰 fx 되는 녀석 아니냐? 이렇게 미분해서 스몰 fx 되는 녀석.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식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이 방향을 지금 선생님이 얘를 이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다시 말하면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 어쨌든 x에 대한 식 아니냐?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되겠지. 저 프라임 붙인 건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는 녀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스몰 fx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 이거 아래에서 또 다룰 거야. fx라는 게 있는데 적분을 먼저 한 거야. 가까운 연산부터 하는 거잖아.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다시 이 fx라는 녀석을 적분을 했어.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하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적분은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연산이고 미분은 한 개를 만들어내는 연산이야. 어쨌든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 만들었다 하나 만들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똑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미분이 마지막에 있으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근데 선생님 미분을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어떻게 가? 그치? 이쪽으로 가는 건 적분이잖아, 그치? 이거 부정적분이니까 미분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지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이쪽 방향으로 미분을 간다고. 미분하면 이 녀석의 도함수가 태어나는 거지? 이 녀석의 도함수. 지금 여기는 라지 fx가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라지 fx 플러스 c인데 어쨌든 라지 fx라는 어떤 한 녀석이 있고 그걸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였잖아, 그치? 얘를 또 미분하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이 녀석의 도함수가 나오는 거지.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할 수가 있잖아. 그걸 한번 해볼게. 자, 얘를 미분한 다음에 얘를 스몰 fx를 그냥 지금 여기서 설명할게. 스몰 fx를 미분할게.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해줄게. 인테그랄 dx. 그럼 선생님 이상적인 게 이건 표현이 비슷하지도 않는데요.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면 프라임이라는 건 분명 d 오버 dx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 dfx d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 이 f'x라는 건 분명 dfx dx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 이거 기억나? 그치? 미분한다는 거 f를 x에 대해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방금은 미분을 한 다음에 fx가 있으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요연산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인테그랄이 바깥에 있고 f'x를 dfx dx라고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되게 비슷해진다. 봐봐.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럼 분명 이거 얘들아 자리 바뀐 거 같지 않냐? dxd. dxd가 이 안쪽으로 쏙 들어온 거 같지 않냐? 그럼 인테그랄 dx dfx 그치 dx 바깥에 그치 이 쏙 들어온 거 같지? 그러니까 적분과 미분의 순서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한 거랑 미분을 하고 적분한 거 적분과 미분의 순서가 바뀐 거야. 이렇게 인테그랄이 부정적분이 마지막에 된 것과 미분이 마지막에 된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미분은 하나를 만들어 이 함수에서 하나의 함수 도함수를 만들었지 적분은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하나의 함수 만들었다가 여러 개의 함수 만들어내니까 자기 자신으로 정확하게 오면 좋지만 자기 자신으로 정확하게 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수를 더한 녀석으로 옵니다. fx 플러스 c 이렇게 단시는 적분상수까지 써야 돼. 적분상수 적상이라고 쓸게. 적분상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fx가 있었을 때 스몰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자기 자신으로 정확하게 오지만 스몰 fx가 있었을 때 미분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적분이 여러 개의 연산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붙여서 fx 플러스 c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함수. 그래서 스몰 fx가 있는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자기 자신으로 정확하게 오지만 스몰 fx가 있는데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적분 자체가 여러 개를 만들어내니까 fx 플러스 c 단시는 적분상수 적상. 평행상 이렇게 쓸게요.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fx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거야. 7을 적분할 거야. 이제부터 적분한다는 건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거지. 선생님은 부정적분을 구할 7의 부정적분을 구할 거야. 봐봐. 7의 부정적분을 구할 거야. 7의 부정적분. 그럼 7의 부정적분이라 하면 7의 미분되기 전 상태를 구하면 되겠지? 그 함수 하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c 적분상수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이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야.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시키는 라지 fx를 구하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뭔진 몰라. 난 네모가 뭔지 몰라. 근데 미분해서 7되는 이 네모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치? 요렇게. 나는 fx를 적분한다는 건 fx를 적분한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건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녀석은 미분해서 요 녀석이 되는 녀석이야.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라지 fx를 구해서 여기에다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제부터 뒤에서는 공식 알아서 되게 쉽습니다. 근데 정의로 하는 방법도 꼭 알아야 돼. 정의로 하는 거 개념화시켜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7의 부정적분 한번 구해볼게. 부정적분은 항상 적분상수 플러스 c 붙이고 c에 적상 붙이면 된다 그랬지. 적분상수. 이렇게 선생님은 편의상 생략할게. 여러분들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그럼 7의 부정적분은 뭔지 몰라. 모르는데 미분해서 7되는 녀석 찾으면 돼. 우리 알고 있지. 7x 미분하면 7되잖아. 그럼 여기가 7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단시는 적분상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시는 적분상수.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은 라지 fx를 구해야 돼. 라지 fx 플러스 c 단시는 적분상수인데 라지 fx를 구해야 된다. 근데 몰라. 난 얘가 뭔지 몰라. 모르는데 미분하면 얘는 6x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뭔지 모른다고. 난 네모를 구해야 되는데 네모가 뭔지 몰라. 미분해서 얘가 되는 녀석 찾으면 된다고. 뭐가 있을까? x세제곱 2x세제곱 이거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하면 6x제곱 나온다. 그치? 뭔진 모르겠지만 미분해서 6x제곱 나오는 요런 녀석.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로 거쳐야 됩니다. 2x의 세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의 감이 있으면 이걸 추측하기가 쉽겠지. 다음 등지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자,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거 이제 써먹습니다. 봅시다. 자, 요렇게 있어. 선생님 뭐야? 아, 선생님 뭐야가 아니라 선생님 뭐예요? 이거 요 녀석의 미분되기 전 상태. 얘가 구체적인 함수로 주어져야 미분되기 전 상태를 구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랬을 때는 요거 쓰면 돼. 요거. 양변에 동시에 미분을 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에 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여기 미분하잖아 얘들아.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 마지막에 한 거지. 그럼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아니냐? 그치? 왼쪽은 끝. 오른쪽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하면 2x-5 끝. 이렇게 됩니다. fx는 2x-5 이렇게. 쉽지?
그치? 선생님이 dx분의 d로 쓴 거지. 그 미분 요거 dx분의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얘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그치? 미분한다는 그 뜻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순서만 볼 수 있으면 되지. 함수랑 가까운 것끼리 하면 되는 거지. 동시에 미분해도 성립하지. 양변 동시에 미분해도 성립하잖아. 그치? 동시에 미분 똑같은 함수를 도함수 구하면 똑같은 도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함수잖아. 미분하면 똑같은 도함수가 나와야 되잖아. 다른 도함수 안 나왔잖아. 미분하면 fx라는 걸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지. 미분이 마지막이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지.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딱 하나 나오지. 이렇게 적분하면 적분상수 플러스 c 붙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x의 n제곱을 그냥 x의 n제곱을 일단 그냥 외우세요. nx의 n-1승 미분하면 nx의 n-1승이잖아. 부정적분 하자. 부정적분 하자. 그럼 미분은 이게 하나가 차수가 깎여. 변화율은 하나가 깎여. 그치? 미분은 깎여. 그래서 x의 10제곱을 10번 미분하면 상수가 되잖아. 그치? 한 번 미분하면 x의 9승되고 10번 미분하면 x의 한 번 미분하면 x의 9승되고 10번 미분하면 10개가 바뀌니까 x의 0승되니까 10팩토리얼 될 테니까 뭐 어쨌든 상수가 된다고. 상수 이렇게 하나씩 깎인다고. 미분은 하나씩 깎아내려가. 적분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냐? 미분이 깎이면 얘들아 x의 10제곱이었는데 미분을 해서 x의 9제곱이 됐대. 미분을 해서 그럼 적분을 해서 x의 10제곱 된다는 거잖아. 미분은 하나씩 깎인다면 적분은 하나씩 늘어나겠지. 그럼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 늘어나겠네. x의 n 플러스 1제곱 되겠다. 그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습니다. 플러스 c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단씨는 적분상수. 여기에 뭐가 붙을까? 중요한 건 봐봐. 미분은 얘가 먼저 앞으로 나온 다음에 하나 깎이지. 근데 적분은 먼저 하나가 늘어나. 그런 다음에 얘가 앞으로 나온다. 먼저 하나 순서가 다르지? 얘가 먼저 앞으로 나온 다음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봐봐. 얘는 먼저 나온 다음에 깎였어. 미분은 나온 다음에 깎였지. 그런데 적분은 나온 다음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난 다음에 나와. 적분은 늘어난 다음에 나와.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나와. 뭐가 나오냐면 n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런데 반대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치? 보면 x의 n승을 미분하면 나온 다음에 하나 깎인다고. 그치? 그런데 적분은 하나 늘어난 다음에 나와. 근데 역수로 나와.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역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은 이거 두 개의 숫자가 같아. 미분은 두 개의 숫자가 같지 않아. 그치? 이런 차이점이 있지. 적분은 이거 두 개의 숫자가 같아.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 늘린 다음에 역수를 앞에다 써주는 형태로 하는, 사실 선형적으로 이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와야 되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선형적이 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의 x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선형적으로 암기해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먼저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먼저냐 그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합니다. 1을 적분하면 상수를 적분하면 x 플러스 c, 그리고 2를 적분하면 2x 플러스 c, 3을 적분하면 3x 플러스 c가 되겠지? 증명하는 방법은 쉽겠지 얘들아? 이 녀석의 부정적분 아까 증명했잖아. 뭔진 모르겠어. 미분에서 2 되는 녀석 찾으면 돼. 2x 있잖아. 2x 있고 플러스 c 붙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증명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것도 증명해볼까? x의 n제곱 dx, 이 녀석의 걸과 뭔지 몰라. 근데 플러스 c 붙겠지. c는 적분상수 이렇게 붙겠지. 적상 적분상수 이렇게 붙겠지. 적상 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우연히 n 플러스 1이라는 걸 미분해 볼게. 우연히 n 플러스 1을 미분해 본 거야. 그럼 얘는 먼저 나오고 하나 깎였어. 이렇게. 근데 난 미분해서 얘 되는 녀석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 상수잖아. 상수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n 플러스 1 이렇게 넘기고 이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x만 미지수인 거잖아. n은 상수인 거잖아. n은 10 뭐 이런 숫자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미분에서 요 녀석이 나왔어. 요 녀석이 나오는, 미분에서 요 녀석이 나오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대입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승. 증명 끝. 그럼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있을래?
할 때마다 요거 찾고 있을래? 아니라고. 이젠 암기를 하라고. xn 승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승 플러스 c 끝. xn 승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승 플러스 c 끝. 이게 끝이야. 진짜 끝이야. 이거 다항함수의 적분은 되게 쉬워. 끝이야. 이게 진짜 끝이야. 근데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조금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네. 진짜 끝이네. 진짜 끝이다. 대박. 되게 쉽다. 교과서는 정말 쉽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부담감이야. 그냥 와르르 무너질걸? 적분에 대한 거부감이 그냥 적분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별것도 아니야. 진짜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 근데 이제 적분이 어려운 건 미적분에 갔을 때, 초월함수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경우의 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어려워지긴 해. 거기서는 특히 삼각함수의 적분으로 가면 적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미분은 항상 자유롭게 합니다. 미분은 항상 자유롭게. 몫의 미분법 매우 복잡했잖아. 근데 할 수는 있잖아. 그런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연산이다 보니까 생각해봐. 그 몫의 미분의 역연산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몫의 미분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그거 역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 역으로 가는 걸 찾는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적분은 암기할 게 많습니다. 미분은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적분으로 가면 역함수의 미분법이랑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랑 크게 그 정도 추가하면, 그리고 자잘한 미분법 조금 있다면 뭐 그런 거, 삼각함수의 미분은 그냥 공식이니까 바로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하면 되는데 뭐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뭐 이런 거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역함수의 미분법만 조금 어렵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아마 질문 들은 친구들은 알 거고 그게 끝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그리고 뭐 로그를 활용한 미분은 그냥 진짜 로그 취해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건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역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분수로 나눠서 쓰면 끝인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하면 역함수의 미분법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정확하게만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래서 미분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적분, 미적분에서 적분이 경우의 수가 그렇게 안 나와서 조금 외울 게 많아. 거기선 좀 많이 외워두면 좋아. 그래서 거기선 fx분의 f'x는 적분하면 ln 절대값 fx 플러스 c 뭐 이런 공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 얘를 이 주제는 나중에 던지는 게 낫겠다. 일단 나중에 던지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고 일단 한번 부정적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은 공식으로 외웠을 때는 n 플러스 1분의 1, 5니까 n 플러스 1, 6분의 1에 x n 플러스 1승 5 플러스 1 플러스 c. 그런데 적분은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랬잖아. 여기서 계산했으면 이거 똑같이 오면 되겠지. 아니 항상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왜 똑같이 온다는 걸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2분의 7 dx라고 했을 때 적분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만약에 얘를 계산했어. 2분의 9가 나왔어. 2분의 9가 나왔어. 여기에 2분의 9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치? 똑같은 게 나오면 똑같이 분수 여러 번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근데 주의할 거, 만약에 분수를 완전히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 9분의 2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 9분의 2가 나왔으면 여기 9분의 2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완벽히 계산된 이 개수의 역수지. 개수의 역수.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분모랑 똑같다는 거지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 개수의 뭔 소리냐면 봐봐. x의 n 플러스 1제곱의 개수는 이거잖아. n 플러스 1분의 1이 개수의 역수지. 개수의 역수가 온 거야. 분모의 역수. 분모끼리는 같지만 분자가 1이었을 때 분모끼리는 같지만 개수의 역수. 개수로 봤을 때는 역수가 온다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분수로 왔을 때는 같다는 걸 알면 계산 복잡함을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6분의 1의 x의 6승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11분의 1의 x의 11승 플러스 c가 될 거고 100분의 1의 x의 100승 플러스 c가 되겠지. 그치? 하나 더 크니까 하나 더 큰 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함수의 실수의 합차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될까? 미분이 매우 유용한 성질을 제공해줘서 적분도 똑같이 유용하게 찢어주면 됩니다. 적분 실수배는
미분에도 영향 안 받고 적분에도 영향 안 받아요. 여기에 x에 대한 함수가 있었을 때 얘가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바깥으로 나가서 k배의 인테그랄 fx dx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fx 플러스 인테그랄 f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는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gx dx는 인테그랄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이렇게 인테그랄이 찢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x dx가 있어 플러스 인테그랄 그리고 뭐 x제곱 dx가 있어 이걸 계산해 볼게.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 보고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 그럼 요렇게 쓸 수가 있거든. 일단 따로따로 선생님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질 먼저 써볼까? 성질을 써보면 인테그랄을 합쳐서 인테그랄 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치면 되지? 합치면 2x 플러스 x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 녀석의 부정적분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요 녀석의 부정적분 요 녀석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 뭐야 성질을 합쳐서 하는 게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정확하게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니까 그치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건데 선생님 지금 어려운 걸로 가고 있지? 그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요렇게 선생님이 요렇게 썼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지금 이 성질을 배우면 이제부터 무조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치?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치? 이 계산 순서 따라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이걸 찢어가지고 각자 얘 바깥으로 나오면 2배의 x dx 이제 공식 대입하면 되잖아. n 플러스 1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1의 x의 2승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적분상수 c 붙여주고 c1이라 해볼게. 인테그랄 n 플러스 1분의 1에 잠깐만 갑자기 멈췄네. 3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c2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럼 결과가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1 플러스 c2 선생님 요렇게 나왔어요. 다 값이 달라요. 틀렸지? 선생님 계산 틀렸지? 가 아닌 거지. 그치?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뭔 소리야? 그럼 C1과 C2와 C를 구해야 되나? 여기에서 사용된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미정계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의 수치를 나타내는 상수가 아니라고. 뭐라 그랬지 우리? 적분상수라 그랬지. 얘네들은 동시에 여러가지 숫자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상수랑 좀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적분상수였어. 적분상수지. 요렇게 써도 맞고 요렇게 써도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번거롭잖아.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생략하고 C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여러 개의 부정적분을 동시에 했을 때 할 때마다 부정적분의 적분상수를 붙일 필요 없이 이 과정에서 붙일 필요 없이 항상 계산의 마지막에만 부정적분 이 적분상수를 붙이면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만약에 10,000개의 부정적분들이 있지? 그럼 10,000개 다 계산하고 적분상수 한 번만 붙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 상수배들의 차이, 상수만큼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C1, C2 값 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구할 수도 없고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모든 값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적분상수를 딱 한 번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도 봐봐. 분명 3번 했지? 이렇게 C1, C2, C3 이렇게 했지? 마지막엔 C 이렇게 쓰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나오는 이 녀석들이 불편하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논리적인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얘는 표현 안 하고 여기에서 이거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그치? 여기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여기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얘네들 빼고 마지막에 그냥 적분상수 요렇게 붙여줘도 논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이걸 안 붙이면 오류는 생겨.
안 붙이면 오류는 생겨. 이 마지막 이 C를 안 붙이면 단C는 적분상수. 이거 마지막 C를 안 붙이면 오류는 생겨. 왜냐면 얘는 여러 개의 대상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하나랑 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C를 붙이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하나는 붙여야 된다고. 여러 개 이런 적분상수의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마이너스 10배가 되고 뭐 50배가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통째로 그냥 라지 C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처음이라서 배우는 단계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절차를 생략해서 이렇게 와도 알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다는, 왜냐면 수학은 생략의 과목이야. 그치? 생략의 과목이야. 사과 세개를 3이라는 숫자로 생략의 과목, 그걸 유식한 말로 추상화의 과목이라 그러잖아. 수학은 웬만하면 다 추상화합니다. 웬만한 건 다 생략해. 그냥 막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거 다 3, x제곱 수식으로 만듭니다. 다 생략해. 그렇기 때문에 증명도 생략이 가능한 건 다 생략하거든. 그래서 이게 모른다는 걸 발견할 수 없으면 모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이 몇 개 적혀 있고 답이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거 모른다고 할 수 없으면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틀린 게 보이면 감점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도 하지. 모르는 게 증명됐는데 이걸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물론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줄여나가면 돼. 마지막에 C 붙이는 습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선생님 이제 암산으로 해볼까? 2배 n 플러스 1 이게 2잖아. 2분의 1이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암산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럼 한 번에 n 플러스 1 3분의 바로 써볼까? 이렇게 n 플러스 2분의 10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이제 암산으로 다 가야지. n 플러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들어가, n 플러스 1 들어가면 플러스 3의 x의 세제곱 들어가, n 플러스 1 2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요거 주의해야 되겠지. 곱 함부로 인테그랄 나누면 돼? 안 돼. 미분도 함부로 못 나누는데 적분은 더 까다로운 건데 함부로 나눌 수가 없지. 무조건 그냥 전개하세요. 일단 전개합니다. 전개되면, 전개해서 쉬울 것 같으면 전개해서 합니다. 3x의 제곱 끝이 제곱항 했고 1차항 마이너스 9 플러스 1 마이너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2차끼리 몰아가고 1차끼리 몰아가고 상수끼리 몰아가는 그런 계산이 익숙해지면 계산이 조금 더 단순화될 수 있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빠뜨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x 세제곱 될 거고 여기는 4x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 넘어가기 바로 전까지 부정적분 예제 2번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라 그랬어. 도함수가 주어졌지? 부정적분을 구하래. 그럼 부정적분은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론 아까 전에 한 번에 C를 썼었던 것처럼 좌변에 있었던 C와 우변에 있었던 C를 통합해서 한쪽에다가 C를 쓰기도 합니다. 좌변에도 C 쓰고 우변에도 C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에다 통합해서 그냥 C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F'X 엄밀하게 말하면 좌변도 C 생기고 우변도 C 생기겠지만 부정적분을 하면 그냥 통합해서 한쪽에만 한다고. 여기 동시에 지금 부정적분 C일 거잖아. 같은 도함수를 가지면 부정적분끼리 같아지는데 어떻게 같아지냐면 적분상수 C를 더한 것만큼 해서 같아지는 거지. 그치? 여기에도 부정적분 씌우고 여기에도 부정적분 씌우면 여기에 C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 지금 봐봐. 부정적분이라는 기호 자체가 여러 함수들을 동시에 이미 나타내고 있는 녀석이 있잖아. 그치? 얘를 하나의 함수로 썼을 때는 C를 써야 되지만 인테그랄 기호로 있을 때는 C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부분 적분상수를 정확하게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다들 못하긴 하는데 보통은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쓸 때 확실히 쓰는 연습하게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걸 함수화 시키면 여기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선생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요렇게까지만 쓰면 안 된다고. 인테그랄 기호가 없어지면 요렇게까지만 쓰면 안 된다고. 여기는 f'x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c를 단C는 적분상수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얘가 뭐가 되겠냐?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긴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적분상수 붙여서 나오는데 그 c를 한 번에 통합해서 쓴다고 이렇게. 그치? 답지에서도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답지 같은 거 보면 모의고사 답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모두 다 배웠다는 걸 간주하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 답지에서는 모두 다 아는 걸 간주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답지를 보면 아마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 fx 플러스 c 이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c1, c2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적분에서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부정적분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f0이 1 주어졌지?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c만 남는데 그게 1이래. 그럼 c값은 1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알고 있겠지만 다항함수에서 an, x의 n승 이런 식으로 와서 a 제로 이렇게 있잖아. 0 대입하면 y 절편은 상수값이잖아. 이렇게 상수항이고 f0이잖아. 얘는 상수항이라는 뜻이잖아. f0은 상수항이라는 뜻이잖아. 상수항 여기 지금 c밖에 없잖아. 1. 여기에서의 c값은 하나의 값을 결정하는 함수가 아니라 값이긴 해요.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만약에 이 식이 없잖아. 이 식이 없으면 c는 모든 값이 다 될 수 있지만 이 식을 만족하는 c값, 요 식까지 만족하는 c값을 구해야 되잖아. 요 식을 만족하는 c값까지 구해주면 그 값은 이렇게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 답이랑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 사실 읽기 싫거든, 귀찮잖아.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요. 선생님도 귀찮아서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더 올라갈 겁니다. 수학이 따라오기 어려운 이유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 문자를 내가 읽을 수가 없어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없을 때는 내가 이거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 이 문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읽을 수 없는 그 문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안 되다 보니까 수학을 혼자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걸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이 해석하는 연습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는 식이 더 간결해져.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핵심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한 것도 잠깐 한번 읽어보면서 내 풀이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려고 할 필요 없이 그 흐름을 보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학자들이 어쨌든 미분한 걸 이제 동시에 부정적분 했지? 요렇게 부정적분. 요렇게 바로 넘어가네.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기 인테그랄 dx 붙이고 여기에서 뭐 fx를 미분하고 적분하면 이 과정에서 여기로 바로 넘겨버리잖아. 그치? 양변 동시에 부정적분 해버리면 그치? 자기 자신 나오겠지. 부정적분은. 그리고 c값은 한쪽에만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와 버린다고. 절차가 더 간소화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오늘은 이거 마지막 하나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동시에 부정적분 해주면 얘는 fx가 될 거고 오른쪽에 어차피 c 붙이면 되니까 인테그랄 이렇게 되면 여기에 c 붙인 효과가 나온 거니까, 인테그랄 기호가 아직 안 사라지면 c 붙인 효과니까 이렇게 하면서 c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요 녀석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양변을 동시에 부정적분 해주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 우변은 인테그랄 2x dx 2x 플러스 3dx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선 c 안 붙여도 된다 그랬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만족해야 되는데 F1은 상수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0은 0 대입하면 딱 C 나오잖아. 봐봐. 그냥 증명되잖아. 0 대입하면 C 남잖아. F0의 값이 상수라고. F0의 값이 상수. 여기 F0의 값이 상수라고. F0이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다. 얘가 C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F0은 상수.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건 알아서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녀석도 똑같아. 곡선 y는 이 문제 4번을 문제 3번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보면 y는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x좌표라 그랬잖아. f' x가 4x 플러스 1이래.
그리고 곡선 1,2를 지났는데 F1은 2가 된대. 끝. 이거 만들었지. 그치?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지. fx 구하면 되겠지.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글쎄 이런 문제는 만들지 말고,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있는 거 풀고, 이런 문제는 그냥 있는 거 풀고, 우리들의 이번 시간의 목표는 그냥 이런 부정적 분들 만들어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부정적 분들 만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하다 보면 또 의문이 생기잖아. 또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더 좋은 개념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뭐 여기는 한 몇 개 만들어 볼까?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유롭게 개수 최소 10개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최소 10개 해서 그냥 최대 15개로 하자. 이 사이에서 10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하세요. 10개. 10개, 10개 해서 부정조건 문제를 만들어 보면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부정조건 해보고 드는 의문사항들 질문하면 더 나은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